자, 이어서 할인액, 상각, 할증액, 환입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자, 사채는 만기 시에 사채 액면 금액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사채가 할인 발행되거나 할증 발행되면 그거를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겠죠. 할증 발행 차금, 이걸 사채 상환 기간 동안에 상각을 하랍니다. 그리고 할인액, 상각액은 지급할 이자 비용에 가산하시고 할증액, 환입액은 지급할 이자 비용에서 빼래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상황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사례 볼게요. 1년 초에 사채를 액면가가 10,000원짜리인데 9,100원에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겠죠. 항상 사채를 먼저 쓰시라고 그랬어요. 사채를 10,000원에 액면가액으로 적고 발행 금액을 적습니다. 줄여서 쓸게요. 보통 예금에 9,100원. 벌어진 차이가 뭐겠어요? 이제 싸게 발행했잖아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900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게 매년 말에 꼬박꼬박 액면에 대한 이자를 줍니다. 1년 말 이자 줄게요. 현금으로 준다 칩시다. 액면 이자가 10%잖아. 1,000원씩 주는 거예요. 매년 말.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겠어요? 돈 줬잖아. 이자 비용. 이렇게 1,000원. 그리고 2년 말에 똑같아요. 이자 비용 1,000원. 현금 1,000원. 3년 말에 이자 비용 1,000원. 현금 1,000원 주고 이제 뭐 없애버려야 돼? 사채 갚아야지. 사채 뺄게요. 사채 10,000원. 현금 10,000원 이렇게 했다 칩시다. 자,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 사채를 발행했을 때 이렇게 이제 재무상태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쪽에 보통 예금에 돈이 9,000원, 9,100원 찍혔걸. 여기 사채에 10,000원이라고 잡혀 있고,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쪽에 붙어가지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900원 이렇게 빼가지고 9,100원 이렇게 보고가 될 거예요. 자, 1년도 초에. 그리고 나서 이제 1년도 말에 이자를 지급하면 이거 이자 비용이니까 재무상태표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냥 돈만 나가고 이쪽에 변화가 없어요. 얘도 변화가 없고 마지막 연도에 사채만 이렇게 딱 빼죠. 그럼 이제 이 사채가 날아간단 말이야. 없어졌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얘. 예? 요 밑에서 바짝 붙어서 빼고 있었던 애인데 갑자기 위에 주인이 혼자 없어져 버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요 사채 기간 동안에 걸쳐서 요거를 조금씩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없애고. 자, 그 방법이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게 있고 정액법이라는 게 있는데 유효이자율법은 액면이자하고 유효이자를 차이만큼을 상각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없애는 방법이고 이건 이제 바로 윗급수에서 배우면 되고 우린 지금 여기 회계 처리만 배우자는 얘기예요. 요거를 나누기 3 해가지고 정액법으로 한번 상각해 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300원씩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사라질 거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00 됐죠? 그럼 이게 계속 3년에 걸쳐서 조금씩 없어지고 얘 사라지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조심하실 게 여기는 항상 고정이에요. 여기 고정이야. 돈 줘야 될 건 항상 1,000원이야. 근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만큼을 지금 상각을 해서 없애야 되니까 대변이 커졌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자 비용이 1,300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이자 비용에 가산되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냐면 선이자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내가 사채를 10,000원짜리를 왜 9,100원밖에 못 받냐면 시장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인데 나도 액면 이자를 10%만큼 주면 그냥 1,000원만 주면 끝일 거예요. 그런데 액면 이자가 낮으니까 안 사주잖아. 그래서 안 사주는 만큼 이자를 많이 못 주니까 안 사주죠. 그러니까 내가 적게 돈을 받으면 이 적게 받은 만큼이 바로 미리서 그냥 이자를 다 줘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 할인 발행 차금은 선이자의 성격인 거예요. 이자를 꼬박꼬박 10% 액면에 시장 이자를 맞춰서 못 주니까 좀
미리서 싸게 발행해서 그냥 이자를 먼저 줘버린다. 그러니까 할인 발행 차금을 생각한 만큼 회사의 이자 비용이 늘어나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매년 상각을 하는데 우리가 회계학에서 인정하는 방법은 유효이자율법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 요 분계를 이해하자고 그냥 쉽게 나누기 3년에서 액면 정액법을 쓰고 있는 거고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바로 윗급수에서 배울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 회계 처리만 배우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이자 비용에 가산된다는 거 지금 보셨죠? 여기는 고정이라고 그랬어요. 이쪽으로 가려면 이거 늘어나야지. 자, 그 얘기가 있고요. 또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자, 사채는 만기 시에 사채 액면 금액을 갚아야 돼요. 만기 때 이걸 갚아야 된다니까. 자, 그랬기 때문에 사채가 할인 발행된 경우에는 여기 할인 발행 먼저 봅시다. 할인 발행된 경우에는 이 할인액을 사채 상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에 이렇게 상각을 해서 없애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할인액 상각액은 지급할 이자 비용에 가산되는 거야. 이렇게요. 왜냐하면 선이자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적게 받은 만큼 이자를 먼저 다 준 거니까 이자 비용을 늘려라. 할증액 환입액은 이제 거꾸로고 그리고 그건 바로 볼 거고 정액법과 유효이자율법이 있는데 정액법은 할인액이나 할증액을 보유기간 동안 그냥 나누기 3년이면 3년 이렇게 하는 거고 유효이자율법은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만큼을 상각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바로 윗급수에서 배우겠다라는 얘기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할증 발행된 경우에 시험에서는 이제 할인 발행은 된 금액은 상각한다고 표현을 하고 본 교과서의 보통 책에는 할증 발행된 것은 상각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환입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시험에서는 그냥 다 섞어서 쓰네요. 자,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 액면이 10,000원짜리인데 1,900원에 발행했네요. 그러면 사채는 뭐가 됐건 항상 액면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에 1,900원이 찍혔고 이때 쓰는 이름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에요.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 그러면 이제 요 사람의 재무상태표에 보면 보통예금은 1,900원 찍혀 있을 거고 사채가 10,000원, 그 다음에 더해지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900원. 그래서 1,900원 이렇게 보고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를 꼬박꼬박 주겠죠. 이제 이자 바로 할게요. 1년도 만에 이자를 줍니다. 이자를 주는데 돈 나가는 거는 항상 똑같아요. 액면에 액면이자. 액면이 10만 원, 10,000원, 이자가 10%니까 현금은 똑같아요. 여기 나가는 돈은.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자 비용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뭘 해야 된다고? 이거를 상각 또는 환입해야 된다 그랬죠? 없애야 된다니까. 나누기 3. 300원씩.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300원이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여기는 고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1,000원인데 여기가 300원이 떨어지니까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네요. 저기는 이자 비용이 가산됐고 얘는 이자 비용이 줄어들고. 2년도 말 똑같아요. 액면 똑같이 돈 주고 액면 이자를 1,000원 주고 이자 비용을 처리하는데 이자 비용을 먼저 하지 말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해. 환입한다고 그랬죠? 300.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줄어들지. 이걸 3번 다 해요. 그리고 만기 때 사채를 갚아. 현금 주고. 이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환입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해요? 이자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하고 정반대죠. 자, 그래서 그 얘기 끝이고 그 위에 본문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 오른쪽부터 할인액 상각액은 이자 비용에 가산되고 할인액 상각액은 이자 비용에 가산되고 할증액 환입액은 이자 비용을 차감시키게 된다는 거 방금 확인했습니다. 되셨죠? 방법은 정액법과 유효이자율법이고 지금 우리는 정액법을 하고 있는 거고 정액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 얘기에